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소식은요. 한밀 통상 협상, 특히 그 관세 문제하고 또 협력 기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소식들입니다. 뭐랄까, 미국이 관세를 매길 수도 있다, 이런 좀 불안한 분위기랑, 그래도 협력할 여지는 있다, 이런 기대감이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요, 곧 다가오는 7월 8일이잖아요. 상호관세 이외 조치가 이제 끝나는데 그 전에 분위기가 어떤지, 특히 우리한테 중요한 자동차나 철강 이쪽 관세 문제가 어떻게 될지 이걸 좀 명확히 보려고 해요. 네, 이게 상황이 좀 간단치가 않아요. 백악관이나 재무장관 쪽에서는 관세 유예를 뭐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좀 괜찮은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가도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요.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 거죠. 우리 정부로서는 당연히 자동차 철강 관세는 막아야 하니까 지금 막판 협상에 그야말로 총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엇갈리는 신호 그것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백악관이랑 재무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데 대통령은 또 다른 소리를 한다. 이게 그냥 협상 전략일까요? 아니면 뭐 미국 행정부 안에서도 진짜 의견이 다른 걸까요? 글쎄요, 뭐 둘 다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협상력을 좀 높이려는 뭐 그런 전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내부에서 의견 조율이 아직 안 끝났을 수도 있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도 이게 뭐 마냥 마음 놓을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협상 태도를 봐가면서 예를 들면 좀 협조적으로 나오는 나라한테는 유예를 연장해주고 좀 아니다 싶은 나라한테는 불이익을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조치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우리로서는 그럼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랑 철강 이 두 가지가 정말 핵심일 수밖에 없겠네요. 워낙 우리 주력 산업이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티닉 상무장관이나 또 그리어 UST 아래 대표, 그러니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죠. 네네. 이분들 만나서 한국의 자동차, 철강 산업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특히 뭐 투자라든가 고용 이런 면에서요. 이걸 막 강조하면서 관세 없애달라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협상 마지막까지 이분을 계속 설득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적용되고 있는 그 상호관세 자체도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공정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 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 쪽에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미국산 제조업 제품들 있잖아요.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평균 실효 관세율, 그러니까 실제로 내는 평균 관세율이 0.79%래요. 거의 뭐 관세가 없는 거죠. 거의 제로에 가깝네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이 여러 나라랑 FTA, 자유무역 협정 맺고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한국한테만 제일 불리한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거 좀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인 거죠. 관세 말고 또 다른 논의된 것들도 있었겠죠? 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나 뭐 비관세 장벽 이런 것들도 얘기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관세 말고도 풀어야 할 게 좀 있었어요. 미국 쪽에서는 예를 들면 30개월 넘은 쇠고기 수입 제한, 이거 풀어달라. 아니면 구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이런 것들요. 이런 게 이제 소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좀 해결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알래스카 LNG, 그 액화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당장 뭐 사업성이 아주 확실하진 않아도 현 미국 대통령이 좀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우리도 뭐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고 논의는 계속해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역시 요즘 같은 때 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거, 중국 관련된 지정학적 문제도 당연히 나왔겠군요. 그렇죠. 미국은 아무래도 중국과의 그 기술 경쟁, 이게 점점 심해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고요. 특히 우리 측에서는 최근에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장비 반입을 좀 제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요. 이런 갑작스러운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 전체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러트닉 장관도 뭐 이 문제를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했다고 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관세 갖고 밀고 당기는 걸 넘어서 이걸 계기로 뭔가 새로운 협력의 틀? 이런 걸 좀 짜보려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는 거네요. 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정확합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이 물론 위기 상황이긴 하지만 동시에 이걸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한미 간의 제조업 분야 협력을 더 강화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관세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잘 되어가던 협력 관계까지 흔들리면 안 되니까요. 이걸 잘 관리하면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협력 틀을 만들자 뭐 이런 거죠. 그 말씀하신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 구성도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상황들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핵심은 역시 아직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관세 결정 이거 아직 불확실하고요. 한국은 자동차, 철강 같은 우리 핵심 이익은 꼭 지키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뭐 무역 관계의 공정성 문제라던가 LNG 또 반도체 공급망 같은 좀 더 넓은 협력 분야까지 이렇게 여러 층위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관세 문제도 있고 비관세 장벽 문제도 있고 또 중국과의 기술 경쟁 이슈, 거기다 미래 협력 파트너십 얘기까지 정말 여러 레벨의 사안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7월 8일 시한이 정말 코앞인데 최종 결과는 이런 여러 변수들이 막판에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과연 이번 협상 결과가 그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냐 적자냐 뭐 이런 논리로만 결정이 될까요? 어쩌면 그 반도체 공급망처럼 양국이 같이 안고 있는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이라던가 아니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것 같은 상호 경제 기여도 이런 것들이 최종적인 관세 결정에 오히려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